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이 기초인문 특강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번 6월 며칠이죠? 시험? 29일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면 들어가서 뭐 쓰셔서 또 합격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는 좀 맞추려고 해볼게요. 6월까지. 근데 어제 얘기 다 들으셨죠? 어제 들어보니까 올해는 안 되겠더라. 약간 그런 거 이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저희 1차 붙으신 분들은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동차분들이죠. 유해 분들이죠. 요 유해 분들은 요 4개월을 놓치면 사실 좀 힘들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 4개월 동안에 막 욕심 부려가지고 나 올해 한번 들어가겠다. 아마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때는 정말 기본적인 거 많이 하시고 기본기 많이 닦으세요. 기본기 많이 닦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별 스터디 나 시작했다. 나 개별 스터디 하고 있다. 개별 스터디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이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스터디 모여가지고 이제 경전을 구독하는 단체인데, 요 스터디라고 하는 게 개별 스터디가 있고, 우리 학원에서 하는 학원 스터디가 있어요. 요거는 대중 집회, 요거는 개별 집회. 그래가지고 4명에서 3명에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문제 풀고 돌려보고 너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러고 이제 싸우는 스터디고, 학원은 뭐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오셔서 시험 보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까는 날이에요. 요 날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좀 그렇고 3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얘가 되게 좋았어요. 얘가 되게 좋았는데 요새 뭐 들어가 보니까 별로 이게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뭐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없길래 좀 약간 공부를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판세는 학원에 조금 더 의존하시는 게 낫다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객기 부리고 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남들보다 2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케줄 잘 짜시고 그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가세요. 아시겠죠?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제가 그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몇 명 합격시킨 줄 아세요? 3명 합격시켰어요. 3명. 진짜. 과외에서 1명, 나랑 같이 나간 애 하나, 그 다음에 아직 하나는 지금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도 이제 좀 있으면 날아갈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따라오면은 되니까 따라오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 2개 드렸는데 이거 이거 좀 두툼한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거 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텝 1, 스텝 2, 스텝 이렇게 3 해가지고 특강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답안 작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오늘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또 그거 듣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단 자료를 나눠 드린 거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제. 지난번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봤대요. 근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요거밖에 없대요. 우리 시험에 행정법이 없는데 왜 행정법을 공부하냐요, 저한테. 그러면 행정법을 안 하고 그냥 개별법을 듣고 시험 보러 가도 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장기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장기 고객. 장기 고객. 이제 얘기 드릴 텐데,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토지보상법 하시고, 감정평가법 하고, 부관법 이렇게 3개 있죠. 우리 시험 보는 거. 얘네가 다 뭐죠? 얘네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인데, 이제 토지보상법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수용재결에 대해서, 수용재결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수용재결? 들어봤어요. 다행이네. 자,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개별법에 권리구제나 불복수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든가 감정평가사법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 나오는 나머지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요. 그럼 이 공법에 있는 나머지 애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 그게 뭐예요?
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보셨나요 혹시? 우리 거 시험 문제? 뭐 대부분 다 이거죠. 장관이 깠다. 그래서 나를 까든가 평가사를 까든가 누굴 까죠? 피수용자를 까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행정법 논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행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안 되고 나서 개별법을 가겠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장기. 예. 단기로 하고 나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이 어떻게 보면 개별법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단연차들이 이제 또 한번 단연차들 까야 되는데 저도 단연차죠. 예. 단연차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법은 좀 만만하대요. 그래서 개별법만 하면 되지 행정법은 뭐 좀 하면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법 이제 문제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다 털려서 다시 날라와요. 여기로 낙엽처럼 날라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정말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 있고 뭐가 있죠? 제가 또 뭐 한다 했죠? 개별법 있다 그랬죠? 개별법.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은 거. 네? 개별법이 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더 쉬워요. 쉬운 건 행정법이 더 쉬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얘는 스토리가 있어요. 얘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얘는 어때요? 얘는 스토리가 있는 게 있고 스토리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토지보상법이에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냐? 감정평가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 기술적인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어떻게 주고 등록증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서 징계를 매기고 뭐 이렇게 챕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암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논점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9회 때 다 털린 거예요. 29회 몇 번? 문제 2번에서 처음으로 그 감정평가법 시행령을 갖다 물어봤어요. 절차에 관한 거를.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썼죠? 이걸 갖다가 법을 갖다가 안 보니까 다 어떻게 썼냐면은 행정절차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때만 채점자가 깠죠. 내가 이거 물었냐 이거 물었지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정평가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암기할 양이 나중에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보상법을 한 번만 이해해 놓으시면 이거는 암기할 양이 푹 줄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보통 답안지 혹시 한 번씩 보셨나요? 법규 답안지? 법규 답안지 보면 어떻게 나와요? 공통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틀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좀? 어떤 거? 네, 돌아보지 마시고 그땐데 뭐냐면요. 문제점이란 걸 쓰시고 문제점 학설이란 걸 쓰세요. 그리고 판례를 쓰고 자 이것도 얘기하면 나 또 10월의 영광 올라가는데 자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사안의 경우 자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게 사실 교수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동네는 다 어디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기에 한 80%가 미쳐 있어요. 그리고 소수민족이 여기에 한 20% 목매달고요. 논거를 한 두세 개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학설 한번 쓰면은 배점이 초과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거는 한 페이지 반만 쓰면 되는데 나는 네가 모르는 학설 내가 다 소개시켜주겠다 이러고 이빠이 쓰거든요. 채점 누가 해요? 교수가 해요. 교수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맨날 밥 먹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이빠이 쓰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다 뭐만 봐요? 판례만 본다고요. 판례만 보면서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학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초점은 이거예요. 이게 여기 검토라는 단계 있죠. 요 검토.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검토하고 사안의 경우를. 왜냐하면 요 검토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뭐냐면은 학설하고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라고. 그러니까 도구에다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나서 이걸로 결정하고 나서 요 틀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학설 중에서도 나는 이 학설이 맞다. 판례 입장은 어떻더라. 근데 내 생각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 사안을 갖다 분석하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더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고 판례만 이빨 외우면 어떻게 되죠?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뭔지도 모르고서 이게 취지가 어떤 취지를 갖는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를 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논점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판례를 박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같은 2년차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 들어가서 판례 발라버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썼냐? 아니에요. 40점짜리, 자 40점짜리가 배점을 갖다 여러분들 목차 잡는 배점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40점 문제, 30점 문제, 20점 문제, 10점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성이. 40점짜리, 자 5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5점에 목차를 갖다 2개씩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목차 2개씩 잡아야 되고, 특히나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을 갖다가 어기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거는 많이 쓰고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털려요. 그럼 답안지를 보면 어때요? 아, 얘가 이거는 자신인데 이건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눈이 더 가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항상 쓰실 때 교수들이 집중하지 않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맞게 버리는 거. 아시겠죠? 절대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문제지 하나, 과목 하나를 갖다가 정복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참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버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버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논점 나 진짜 이빨이 잘하는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내가 잘 아는데 요 정도만 먹고 나와야지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하동수 평가사님 여기서 얘기하셨죠? 요 자리에서. 잽을 날리세요 이랬잖아요. 막 잽을 날리라고. 그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틀을 갖다가 40점에 몇 개이고 곱하기 하실 줄 알죠? 곱하기 몇 개요? 16개. 16개에서 몇 개? 18개 정도. 30점짜리는 몇 개요? 12개에서 14개 정도. 20점짜리는 몇 개죠? 8개에서 10개. 얘는 4개에서 6개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논점을 갖다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3기 때는 이제 문제를 그렇게 낼 건데, 3기가 되면은 진도가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무작위로. 근데 이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문제를 갖다 다 섞어요. 행정법도 섞어버리고 개별법도 섞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연구하면서 이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논점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논점을 갖고 16개, 18개 목차를 갖다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논점이 한 문제인데 이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논점이 나와요. 보통 문제 하나 풀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경중을 따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 지금 얘가 물은 게 이건데 이걸 갖다가 풀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논점이 지금 A하고 B하고 C인데 교수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는 C예요, C. 이걸 갖다가 해결해봐라 이건데 이 C로 가기 위해서는 B하고 A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A하고 B 중에서도 그나마 여기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가지고 16개 목차를 갖다가 배분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법규에서 점수는 득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작업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3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목차를 갖다가 제가 쭉 적어요. 뭐 쟁점의 정리,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해가지고 쭉 적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차는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3기 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셔야 되냐면 암기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데드라인으로 삼는 게 법규는 3기 5주차예요. 3기 5주차. 요 3기 5주차까지 내용이 답안지 틀이 안 잡혔다. 또는 내가 이해가 안 된 논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법규를 포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전 이렇게 탁 던지시면 돼요. 실물을 잡을까? 이론을 잡을까? 법규는 이미 끝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1기, 2기, 3기, 4기까지 가실 때마다 요 기마다 반드시 해야 될 그 과제가 있어요. 내가 요 단계에서는 뭘 갖다 가져가고 요 단계에서 뭘 가지고 가고 이런 게 뚝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공부를 갖다 안 한 분들이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어설픈 단연차들 만나가지고 가끔 1년을 조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기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지만 2기 때 망치고 3기 때 망치더라도 4기 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기 스터디하면서 2기 때부터 채점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지금부터는 내공을 올리셔야 돼요, 내공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기 때부터는 내공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자기가 부족한 게 뭐니까 난 뭘 해야겠다. 이게 확실하게 감이 잡히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본기를 닦아야 돼요. 근데 기본기 안 닦고 남들이 하는 거, 단연차들이 스터디 문제 푸네? 그러니까 나도 풀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강산이 얘기했죠. 하자는 승계되더라. 그래서 같이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행정법 좀 볼게요. 행정법을 보는데 제가 지금 오늘 조문 보내드린 거 있죠. 지금 저기 받으신 거 조문 자료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조문을 갖다가 아실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니 갑자기 행소법 나오더니만 갑자기 39조. 아니 왜 2조가 거꾸로 가 있지?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미친 거 아니야? 헌법 나오더니만 저 뒤에 뭐 나와요? 민사소송법 나오고 민사집행법 나오고 망했다. 이 새끼는 아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요 자료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법규 나중에 서브만 하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개별법도 이렇게 한번 드릴 텐데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가 행정법 흐름대로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조문을 갖다 제가 재배치해 놓은 거고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법이에요. 공법.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공법인데 민법 배우셨죠? 민법. 민법에 뭐뭐 나와요? 많이 나오죠. 민법에 누구누구 나와요? 민법. 민법은 규율하는 게 뭐죠? 사적인 대등한 관계를 갖다 규율하는 거예요. 사적 대등 관계. 그래서 그거 배우셨잖아요. 아직 안 태어난 애가 언제부터 권리를 갖냐? 이런 거. 태아가 죽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의무 부담 주체 해가지고 뭐 배우시죠? 자연인하고 법인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일단은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법조문을 왜 자꾸 다른 법에 있는 걸 가져왔냐면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아세요 혹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그 법률을 보시면은 이제 어디 학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법률을 갖다 딱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법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법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는 항상 한 개를 깔아둬요. 만들 때 하나 제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비슷하다 싶으면 글자만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시작해요. 법제처에서. 이 첫 번째 법이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개발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근거가 되는 법을 갖다가 말만 주택, 토지와 주택 이렇게 바꿔가지고 토지와 건축물로 바꿔서 옮겨 붙인 게 뭐예요? 그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이 이게 민법전처럼 이렇게 있나요? 법전이? 행정법이라고? 없죠. 집에 가셔서 행정법을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법제처에. 3년을 해도 안 나와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대집행법,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대집행법. 법규 강사인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 국배. 또 뭐 있죠? 절차법.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송법, 심판법, 대집행법, 국배법, 절차법 해가지고 6개, 5개의 기본법이 있어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행정법이다라고 누가 붙인 거예요, 이름을? 학자들이 붙인 거, 학자들이. 아시겠죠? 저런 법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저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도 어때요? 이거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만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행정소송법인데 이거 만들기 귀찮다. 어떻게 하자? 민사소송법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를 갖다가 유추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도를 갖다가 가져오기가 귀찮다 보니까 이미 있는 법률, 민사집행법, 다른
저기 뭐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법에 있는 이런 규정들을 갖다가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도입 가능성이라는 논의를 갖다 많이 보실 거예요. 권리구제법 보다 보시면은 도입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대부분이 뭐냐면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에 있는 제도들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 뭐야 제가 오늘 법전에 깔아드린 것도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법부터. 아시겠죠?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권리 주체와 의무.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민법에서는 원고하고 원고하고 피고가 누가 되죠? 1차 봤다며. 저기 사인하고 사인, 법인 대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은 조금 달라요. 행정법은 조금 달라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권리하고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요 말 들어보셨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요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그 권리하고 의무가 영향을 받는다 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다툼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퉈야 되는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원래는? 을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을이 뭐가 돼요? 피고가 되겠죠. 갑이 불쌍하네요. 얘가 뭐가 돼요? 원고가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법전 보세요. 자, 거기 법전 보시면 행정 주체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 소송하고 되게 비슷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 소송도 결국에 뭐냐면은 나한테 권리하고 의무가 있는데 나한테 그 권리가 있다, 의무가 없어졌다. 이걸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에서 확인 소송, 형성 소송, 이행 소송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멸시효에 나오는데 잠깐만 1차 통과하셨잖아요. 그쵸 다들. 네. 자, 그 형성소송하고 이행소송하고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송의 성질을 갖다가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형성소송은 뭐냐면은 형성이 뭐예요? 형성 이거래요. 저 뒤에 있는 애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걸 갖다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하고 이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확인하고 이행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소송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저기 항고소송 같은 데서 나오는 취소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있던 걸 날려버리는 소송을 갖다가 형성소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확인하고 이행소송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있다는 걸 네가 확인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다? 확인 이행 소송이에요. 대부분의 민사소송하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여기에 들어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39조 보세요.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법에서 얘기했던 걸 똑같은 거예요. 원고하고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권리 주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고 피고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합격을 해서 소속평가사가 됐는데 갑자기 세종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이 연락이 왔어요. 네 자격증을 날리겠다. 소속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격증을 날려버린대요. 자, 그럼 보세요. 장관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할까요? 제 자격증을 날린 공무원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할까요? 이 자격증을 날리는 거는 누가 해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이 한 행위가 나한테 날라올 때, 통지서를 날라올 땐 누구 날인을 찍어서 날라오죠? 장관은 이 이름이 찍혀서 날라온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넌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 통지서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바빠 죽겠는데 이 짓을 한 공무원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세종 가서 다 뒤져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처분과 관련해서 자, 행정청이 하는 이 행위를 갖다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요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피고를 갖다 누구로 한다? 행정청으로 한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가지고 찾지 않게 누구를 대상으로 그냥 장관을 갖다가 상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권리, 소송에서 원칙적인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가 되지만 항고소송 있잖아요. 항고소송에서는 누가 당사자다? 피고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39조 피고적격은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고, 행정소송법 13조 보세요. 13조. 누가 피고가 돼요?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요거부터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도.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먼저 알아놓으시고, 행정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행정청에 대한 정의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행정심판법 2조에도 있고요. 행정소송법 2조에 2항에도 있고, 행정절차법 2조 제1호 거기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뭔 박스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일단 저기 3페이지 가보시면 3페이지. 자, 3페이지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행정 주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정청 있죠.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권리 의무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건 누구랑 누가 맞짱 뜨는 거죠? 행정 객체는 뭐예요? 행정 객체? 예, 그렇죠. 행정 객체는 나고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 등. 예, 국가 등.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공사, 공단 이런 애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작용을 당했는데 이 작용 당한 걸 갖다가 가가지고 공무원을 찾아내면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요 행정청을 대상으로 피고를 갖다 해가지고 항고소송만큼은 어떻게 한다? 소송을 갖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부터 일단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 저희 하겠지만 우리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가 이렇게 돼요.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이 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자, 요 소송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다투는 대상이 뭐냐예요. 다투는 대상이 뭐냐. 아시겠죠? 항고소송은 뭘 다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처분. 네,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거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뭘 다투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법률 관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이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게 처분이구나, 또는 내가 다투려고 하는 게 법률 관계구나.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소송 수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송 수단이 달라지면서 뭐도 달라져요? 피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피고가 누구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 근데 항고소송은 누구예요? 행정청.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있는 과목이 아니라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춰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권리 주체하고 이거 행정청을 갖다 얘기를 해드린 거고, 소송을 좀 개관할게요. 소송을. 나중에 이제 학원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갖다가 권리 구제 수단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권리구제 수단부터. 그래서 어디 가시면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소액 해가지고 대원소, 전기관 이렇게 암기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학원에 가면 또 뭐부터 배운다? 행정법 관계라는 것부터 배워요. 행정법 관계. 자, 이 행정법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행정 주체하고 행정청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나?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이런 이제 용어부터 배우는 그런 학원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법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청이 나한테 하는 행정작용을 갖다 배우고요. 행정작용을 갖다 받았는데 내가 불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행정 절차,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툴 수 있는 사전적인 행정 절차를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걸 갖다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죠?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말이에요. 대집행이라고 들어보셨죠? 1참에서도 대집행 나오죠. 자, 그런 실효성 확보 수단을 배우신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행정쟁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셔요. 행정쟁송이라고 해가지고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왜 이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걸 갖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은 이게 사실 앞뒤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리구제 수단이 무언지를 갖다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처분이 뭔지, 법률 관계가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부터 행정법 관계부터 배우고 행정작용을 배우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같이 나오거든요. 행정법 교재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시작을 이거부터 해도 되고 이거부터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게 나아요. 훨씬. 좀 덜 헷갈리세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뭐 학원 어느 강의를 들으러 가시든지 간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체계가 안 잡혀요. 이 권리구제 수단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체계가 안 잡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항상 이렇게 복습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저는 지금 제가 기본서 지금 쓴 게 요 순서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행정작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했던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행정주체, 행정청이라는 게 있고,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행정객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어쨌든 권리 의무가 주고받고 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법률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반대로 얘는 얘한테 뭘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 법률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행정법 관계라는 그 파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웠을 때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를 두 글자로? 사건이라는 단어 안 들어보셨나요? 사건? 자,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반대가 뭐예요? 공권이에요. 자, 이 공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요 행정객체가 행정청이나 행정주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다라는 걸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 공권.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인적 공권, 얘가 행정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행정청이 얘한테 의무를 부과하게 날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처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는데 이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실체적인 권리라는 얘기하고 형식적인 권리다라는 단어를 들으실 거예요. 실체가 뭐예요? 실체적인 권리가 권리 자체를 얘기해요. 실질적인 그 권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실체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상 권리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요 실체적 권리가 소송수단으로 들어가면은 자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얘한테 권리를 갖다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체적 권리고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난 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게 뭐예요? 형식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걸 갖다가 실체적 권리로 보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원고적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법률상 이익. 그게 뭐예요?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의 요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니까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 체계를 알아야지만 남들 다 요것만 쓰고 앉아있을 때 내가 요걸 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차별화 있잖아요. 답안지에서 차별화는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이거 생각을 못 해내요. 이거. 왜? 학원에서 축살나게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항고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답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쓴 놈은 올라가고 요것만 쓴 놈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든가 운 안 좋으면 떨어지든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단연차들 애매하게 주소 잘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차별화하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 공대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하면 뭐예요? 나라가 밝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 구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틀 내에서 법조문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차별화를 갖다가 전략을 갖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개인적 공권, 요 권리를 갖다가 네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거기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 공권을 갖다가
네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1유형 있고 제2유형 있고 제3유형 있고 4유형 있죠. 자, 이 유형 논의는 누가 한 거예요? 유형 논의는 교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교수님이. 이게 학계가 공적으로 이제 발표한 게 아니라 이 논의는 어떤 특정한 교수님이 자기가 자기 교재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이거는 제1유형에 관한 공권이다. 제2유형에 관한 공권이다. 이런 논의를 쓰시면 안 돼요. 문제를 파악할 때 지금 이 문제가 1유형에 관한 거구나 2유형에 관한 거구나 3유형에 관한 거구나 4유형에 관한 거구나 그걸 파악하시고 논점을 분석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요 1, 2, 3, 4 유형을 갖다가 답안지에 쓰셔서는 안 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공권 네 가지를 갖다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보통 처분을 갖다가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처분의 상대방이라 그래요. 처분의 상대방. 자, 그러면은 이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1유형은. 뭐예요?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유형으로 갈수록의 시대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이 왔어요. 왕이 왔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 못생겼어요. 목을 잘라라. 그럼 제가 개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쟤는 목이 이제 잘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유형이에요. 이게 1유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자격 취소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적으로 막 이렇게 혁명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게 된 거예요? 행정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응해서 어떤 의무나 처분을 갖다 발령해 줄 수 있는 이 처분은 뭐예요? 신청을 전제로 하니까 뭐다? 긍정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유형하고 2유형까지는 뭐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치맥적이냐 수익적이냐 요것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누구랑 누구의 관계다? 나하고 행정청 요 둘만의 관계란 얘기예요. 우리 시험으로 얘기하면 아까 요거는 자격 취소 같은 거, 요거는 뭐죠? 사업인정 같은 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신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하죠? 사업인정을 발령해 주잖아요. 그게 2유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유형은 뭐냐? 3유형. 자, 어디서 이게 들어보신 것 같죠? 3유형은 뭐냐면 행정청이 다른 놈한테 좋은 걸 해줬어요. 내가 어때요? 배가 아픈 거야. 아니 원래 나도 플러스를 먹고 싶었는데 얘한테 주고 나한테는 뭐 어떻게 했다? 안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빡이 쳐요? 안 쳐요? 치죠. 자, 그러니까 이 빡치니까 어떻게 한다? 장관이 나한테 안 해준 이 플러스 작용 있잖아요. 이걸 다투는 거예요. 제3자가 받은 수익적인 처분을 갖다가 내가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원래 지금 이 행정 처분을 갖다 발령한 건 누구랑 누구의 관계예요? 얘하고 얘의 관계잖아요. 근데 누가 끼기 시작해요? 제3자가 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3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가 그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원고적격이라는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다툴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4유형은 뭐냐면 이건 더 골 때린 거죠. 자, 판례는 여기까지 딱 인정해요. 판례는. 4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4유형. 행정청한테 내가 부탁을 해요. 나는 너가 얘한테 어떤 걸 갖다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받은 걸 갖다 다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남한테 뭔가를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남이 뭘 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확대된 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안정성이 침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3자, 이 처분의 상대방은 내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내가 부탁했다 그래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유형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4유형 같은 경우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거예요. 이거 행정 개입 청구권.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은 나중에 국가 배상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만 이해하신 분들은 눈치껏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잠깐만. 지금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 개입 청구권. 자,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공권이잖아요. 나한테 공권. 자, 그럼 이 공권도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실체적인 권리 자체를 나한테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요 청구권 자체가 하나의 요건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항고소송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이런 행정청한테 저 사람한테 행정 개입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그건 뭘까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를 갖다 이행하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갈 수 있다?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제도가 다 저래요. 모든 제도가 내가 실체적인 권리를 확인받을 거냐, 아니면 그 실체적인 권리를 갖다가 형식적인 요건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다툴 거냐, 행정청을 상대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 틀 안 잡고 들어가시면은 답안지 절대 못 써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은 이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거 다 보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제가 급한 것만 박스 처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완성이 돼요? 지금 권리 주체하고 행정청, 행정 주체 요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공권이라고 하는 거. 요 공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잖아요. 요게 법률에도 있어요. 이게 법률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행정절차법에 40조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고라고 나와요. 신고. 그래서 사인의 신고. 이게 뭐예요? 공법상 효과를 갖다가 내가 향유하기 위해서 사인이 행정주체, 행정청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 신고라는 내용이 행정법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빨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행정 객체 검토 해가지고 민법 넣어놓고 공권 이론 검토 해가지고 실체적인 권리다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 이 신고가 왜 나오는 거냐면 행정 객체가 행정 주체를 상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일환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논점이 또 이빨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시겠다 이거고. 자, 요 실체적인 권리가 요건, 형식상 요건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있는 원고 적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특이하게 우리 법은 있잖아요. 우리 법은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맨 앞에 제가 이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념. 자, 두 번째가 내용적으로 분류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법조 남기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내용적으로는요.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가 되는 건 취소소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35조, 36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5조 전까지 34조까지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취소소송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뭐예요?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 다음에 짜투리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뒤에다 한꺼번에 몰아놓고서 취소소송에 있는 걸 갖다 준용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소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이념은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학설 암기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학설 암기하실 때 요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이제 어디 학원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강의를 정말 더럽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설을 암기하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설? 누구 대화예요? 교수들끼리 대화예요. 자, 어떤 논점이 눈앞에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기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럼 명확하죠? 긍정설. 자, 조금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 뭐예요? 부정설. 자, 회색 분자, 뭐예요? 절충설. 결국에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논점별로 학설을 갖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통된 걸 관철시키면 여러분들이 학설을 갖다가 그냥 막 단어 위주로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이 법 자체는 중요한 게 권리 구제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소송법 자체가 뭐예요? 권리 구제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보상법 같은 것도 왜 정해놓은 거예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도 수용 절차를 갖다가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모든 공법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요거 갖고. 자,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자, 결국에 학설이 어떤 논점에 대해서 난 이러이러하니까 긍정설을 취하겠다. 난 이러이러하니까 부정설을 취하겠다. 이건 다 뭐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설을 갖다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은 요 결과대로 가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네. 반대로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네. 양상이 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환매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환매권? 환매권이 뭐죠? 이게 뭐예요? 수화예요? 자, 이 환매권이 뭐냐면은 환매권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수용했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요 절차에서 보세요. 자, 그럼 환매권이라는 제도에 관련된 모든 논점은 뭐 갖고 싸울까요? 뭐 갖고 싸울까요? 자, 이 땅을 갖다 되돌려주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재산권자가 좋아지죠. 그런데 이 토지를 놓치는 순간 누구는 엿먹게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나 이거 공익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또다시 수용해야 되니까 비용이 나가게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매권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예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거냐,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거냐, 요거 가지고 다 학설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학설을 갖다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암기할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가셔가지고 스터디 가가지고 재산권을 갖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긍정설, 아니다,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정설, 양자를 조화로이 고려하는 절충설. 자,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스터디에서 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샵으로 떠요. 그쵸? 자, 그런데 교수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네 이러고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왜? 또 위험 발언이다. 아무튼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쓴 답안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렸다 그러네. 근데 그건 누구의 관점이죠? 그건 본인의 관점이에요. 교수들이 보는 관점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요 논점을 갖다가 논점에 맞게 내가 가져온 것 뿐인데 놓은 거를 그 표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했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성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점수는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세에 지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다 정확하게 박으셔야 되는 게 자, 이제 꽈락이 나는 사람하고 고득점이 나는 사람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꽈락이 나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이제 바보들. 자, 이 바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학술 하나 빠졌다. 판례? 이 판례분 안 썼네. 자, 얘네들은 이제 장기 고객.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꽈락이 나는 걸 갖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학설이나 판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수들이 여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모를 거 알고 내는 거거든요. 그럼 니네가 어떻게든 부벼서 써봐 이거거든요.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걸 갖다 모르고서 다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얘네들 꽈락 나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학설도 제대로 쓰고 판례도 제대로 써요. 근데 뭐예요? 어려운 논점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요 앞에서 긍정설을 취했는데 여기서 검토해서 뭘 취해요? 검토해서 긍정설을 취했는데 애매하게 외우면 상한의 포섭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설로 포섭을 해버려요. 이거 지금 이해 안 가시죠? 그럴 리가 있나 이러시잖아요. 당장에 나중에 이제 행정법 한 3교시 정도, 3교시라면 좀 그렇고 3회차 정도 가잖아요. 논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긍정설이 무슨 의미지? 부정설이 무슨 의미지? 이걸 갖다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긍정설 취하고 사안의 경우는 부정설로 포섭하시게 돼요. 이 답안이 10명이 답안지를 내면 6명이 이렇게 써요. 특히나 대시펜 같은 거.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다 썼어. 근데 어떻게 돼요? 꽈락이 나왔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다 썼는데 운이 안 좋아서 꽈락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일찍 붙고 싶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설하고 판례도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보시면 행정법 이념의 검토라고 한 거 있잖아요. 결국엔 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 공법상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인수분해. 수학 잘하셨어요? 인수분해 아세요? 인수분해? 네, 공통된 거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A하고 B 이렇게 A, C 이렇게 있으면 C를 갖다 뽑아내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중학교 때.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점도 제대로 내가 먹고 논점도 일관성 있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행정법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갖다 공부하시고 나서 그렇게 배웠던 대로 법을 다른 법에 적용하시면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갖다 연결시켜야지만 암기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학교 후배 하나가 다른 학원에 박혀 있는데 그 친구가 법규를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걔가 저는 작년에 행정법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법을 갖다가 안 듣고 걔가 행정법은 딴 데서 듣고 개별법을 저한테 듣고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친구랑 한번 실험해 봤어요. 지금 요 타임부터 사례집 돌려봐. 요렇게 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답안지 쓰고 요런 식으로 목차 구성해봐라. 요렇게 했더니만 이 친구가 지금 어디 뭐 학원에 가서 5등 하고 있어요. 법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단계예요. 미라클. 믿으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분 쉬었다 하시죠. 5분 쉬었다가. 목 아파 죽겠네요.